요즘 아마 가장 바쁜 곳이 헌법재판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헌법재판관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명백한 증거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도 뻔뻔하게 나오는 윤석열 측 대리인단 그리고 윤석열 이들 때문에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심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선고만 남았는데 아마 3월 11일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날 우리 국민들은 속이 뻥 뚫릴 겁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는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은 반드시 들을 겁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원 관련 판결인데 이 판결이 이번 윤석열 파면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의 예고편, 윤석열 파면에 대한 스포일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이 헌법기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감사원이라 할지라도 감찰도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선관위에 보내서 침탈한 윤석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면이죠. 그 공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3월 11일쯤에 나오게 될 윤석열 파면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제 감사원 관련 재판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한 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이 그 판결의 요지입니다. 이것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하는 것을 어제 재확인한 셈이죠. 독립적, 중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라는 이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니들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너희들도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저 이상한 괴물은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반출하고 직원을 체포하려고 했죠. 그 직원을 어떻게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캡을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협박하고 또 짝두로 어느 부인가를 좀 자르고 가짜로 증거를 만들어서 부정선거였다. 모든 선거가 라고 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다. 행정부 수반이 헌법기관을 없애버리려고 한 무지막지한 일을 윤석열이는 12월 3일 밤에 감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마저도 선관위를 직무감찰도 할 수 없는데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서 거기를 거의 먼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 윤석열의 작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파면인 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파면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최후 진술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관위에 내가 보냈다라고 차수까지 했잖아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잘 안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올감해서 선관위 그럼 내가 보냈는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했어요. 라고 다 자백한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파면 사유는 된다. 어제 현재 사유의 현재 재판의 판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중립적이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지금 윤석열 현재 심리 재판이 어떻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뺐어요. 엄청 많지만 간결하게 하자. 그래서 다 빼고 피상계획이 적법했는가?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지켜졌는가?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가?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관위를 침탈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 부분이 모두 다 위헌인 겁니다, 사실. 그런데 어제 사전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윤석열 파면은 확정이 돼 있다. 이미 어제 확정이 됐음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겁니다. 이번 윤석열 파면은 되게 복잡할 게 없어요. 박근혜 파면 때는 좀 복잡한 게 있었습니다. 뭐 경제 공동체니 뭐니 뭐 민간인이 뭐 국정농단을 했느니 안 했느니 어디까지가 국정농단이냐 취임사를 민간인이 좀 읽어봤다고 그게 국정농단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 명쾌하죠. 이게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헌법 위반이잖아. 포고령을 왜 지가 그따위로 씁니까? 에? 뭐 의사들 전공의들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미친놈이 미친놈. 이런 놈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욕이 아니야 이건. 그냥 미친놈한테 미친놈이라고 한 거니까. 어제 이 현재의 판결 이걸로 볼 때 윤석열이 파면은 이미 이제 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부 분들이 혹시 이 현재 재판관 중에 보수 성향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재판관들도 계신다. 그래서 파면이 또 여기서 기각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와서 계엄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죠. 하지만 아무리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어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것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한 것만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8대0 인용.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것은 1000% 만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월 한 11일쯤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그 구절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럼 곧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 재판관님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 또 일을 정말 많이 하셨어. 또 하나 있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최상목이가 이 모가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결정입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관 난장일치 8대0이었습니다. 현재는 국회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행사하는 자신들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네가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최상목이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즉각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상목이는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지 마음대로. 아니 전계선, 마은혁, 조한창 이 3명 중에 국회 추천 3명 중에 지 마음대로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없었다.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합의가 없었는데 2사람은 임명하고 한 명은 안 합니까? 이런 놈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죠.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따위 소리를 그동안 해왔는데 어제 헌재에서 웃기지 마라. 다 합의된 거야. 그리고 네가 헌법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야.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최상목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야말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파괴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3명 다 거부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상목이는 2명 임명하고 1명 임명 안 해. 이게 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임명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줄타기를 한 겁니다. 3명을 다 하자니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2명은 임명하고 1명은 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하려면 다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뭔 짓거리를 지금 그런 짓거리를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죠. 역시 그 머리 좋은 놈들은 좀 이상해. 완전히 막 거의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게 꼭 그 미꾸라지한테 기름 발라놓은 것 같아. 그러면 미꾸라지한테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돼? 요리조리 빠져나가. 잡을 수도 없어 그런 놈을.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최상목이는 기름 발라놓은 미꾸라지 새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최상목이가 임명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명을 하겠죠. 아무리 이제 시간을 최대한 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미루려고 하겠죠. 굉장히 사악한 놈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 꼬봉 중에 가장 교활하고 사악한 자가 누구냐? 최상목이야. 네. 뭐 박지원 의원은 짱구라고 별명이 짱구였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별명이 짱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최상목이는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하는데 근데 지금 8명이 이제까지 재판들이 왔는데 갑자기 임명을 해가지고 9명이 되면 윤석열 탄핵 심판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걱정도 일리는 있죠. 그 걱정 할 만합니다. 새로 1명이 추가가 되면 그 재판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변론갱신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이가 이제 막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그러기 위해서 안 한 척하다 갑자기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야, 뭐 다시 재판 다시 해야 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카드가 하나 있죠. 마은혁 재판관이 회피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측에서 뭐 재판 다시 하자, 변론 갱신하자 이러면서 또 시간을 끌려고 할 때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나는 이 재판에 빠진다. 이 재판에서 빠진다 하고 회피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결론. 최상목이는 임명은 무조건 마은혁 재판관에서 임명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헌법재판소를 혼란스럽게 하고 윤석열 파면을 하루라도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이 재판을 회피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8명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8대 0이 나오기 때문에 9명이 다 아니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사악하고 교활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자들은 줄타기를 잘합니다. 줄타기를. 권력의 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이런 것들을 짐승처럼 잘 알아. 그러면 지금 최상목이는 윤석열이가 파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헌재의 그 판결 그런 것들 앞에서 이야기한 그 판결로 인해서 최상목이는 이제 완전히 굳혔어. 아, 파면되는구나. 그러면 최상목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하는 것을 또 그러면 동물적 감각으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담을 쌓고 또 나 다 끝까지 했잖아요, 임명. 이러면서 민주당 쪽으로 슬쩍 붙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최상목이 같이 이 사악하고 교활한 자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자는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햇빛을 못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